이재명, 김혜경의 최측근, 법카위 용 사건의 주요 인물인 비서 배모 씨의 재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감에서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겠죠. 왜냐? 평생 일을 해서 세전 3억 6천도 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80억이 넘는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게 공교롭게 왜 이재명의 비서로 채용된 그쯤부터 재산이 늘어났을까? 이상하죠? 자, 오늘은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아주 짧게 광고 영상 하나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강원 700고지 산에서 자란 6, 7년근 산삼의 엑기스, 이 작은 한 병에 전부 담아냈습니다. 이 한 병에 산삼 한 뿌리 그리고 열매가지의 사포닌 진세노사이드가 모조리 담겨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해주실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더산삼, 가을 시즌 환절기 맞이하면서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실 텐데 500만 병 이상이 판매된 특별한 이 더산삼으로 환절기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샤인투브 구독자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고 더산삼의 진가 이번 기회에 꼭 경험해보세요. 광고 끝. 자,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자 이재명, 김혜경의 법카위용 사건의 핵심 인물 배모 씨는 현재 이재명의 비서쯤부터 재산을 불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말이죠. 공교롭게 이 배모 씨의 재산이 불어난 시기는 이재명의 정치적 도약기인 성남시장 취임 이후와 맞물려 있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취임한 두 달 뒤인 2010년 9월 9급에 해당하는 외빈 의전 담당 계약직으로 배모 씨는 성남시청에 입성을 했어요. 계약직 취업 두 달 전 잠실 아파트를 대출 없이 9억 5천여만 원에 매입하기도 했는데 이 매입 시기는 이재명의 성남시청 취임인 그해 7월과 맞물려 있어요. 자, 그리고 성남시청의 계약직으로 취업한 배모 씨는 약 2년 6개월 만에 2013년 3월 수원 영통에 땅을 사고 그곳에 상가주택을 짓습니다. 2022년 이것이 처음 보도된 당시 배모 씨와 남편의 명의로 서울의 두 곳, 성남 분당의 한 곳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 도저히 계약직 9급 공무원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납득이 가지를 않고 또 그 재산 형성 시기가 이재명이 정치적 기지개를 피는 그 순간부터라는 것이 참 공교로워요.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이런 말, 김혜경 수행비서 배소연 평생 수입이 3억 6천인데 80억 부동산을 가졌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빨리 조사하라. 세전 3억 6천에 대출 한 푼 없이 어떻게 25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가 있나? 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대출 없이. 이상하죠? 그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배모 씨의 의문스러운 재산 형성 과정과 시기를 지적하는 국힘의 구자금 그리고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함께 듣고 다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먼저 PPT 화면, 예, 이게 배소연 씨입니다. 한 재작년 8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소연 씨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변호사 시절부터 경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지사 사무관으로 해서 재직을 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010년도에 이 송파구 아파트 매입할 때 9억 5천이 현찰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대출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보면 그럼 매도한 사람이 이 현찰을 갖고 가게 됩니다. 이 현찰로 했다라고 치면. 그럼 매도한 사람이 현찰을 가지고 집에 건고에 넣어놨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시 금융기관에 현찰을 다시 넣었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FIU에 뭐 보고가 되는지 사후에 보고가 되는지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충분하게 이거는 인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뭐 일탈 개인 문제 개인 정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래된 내용들이니까 충분하게 이건 뭐 더 과하게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정해준 대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청장님. 예. 누구나 이 수긍 가능하는 거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좀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렇게 다년간 계신 분이 이 지금 현재 시세 80억 되는 시세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라고 치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보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뭐 누구라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이걸 구매를 하고 뭐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러면은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 뭐 이렇게 단연간의 어떤 자금 사용한 것과 자금의 출처 두 개를 뭐 전산으로 분석해서 큰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내부로 일단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저 법률에 의하면은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은 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예,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예, 법대로 하셔야 되겠죠. A 씨에 대한 그 소득을 한번 제가 경기도청과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이 A 씨가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하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 소득이 4,300만 원이고요. 다시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임기제 8급, 일반임기제 7급, 마지막에는 일반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죠? 세금을 내야 될 거고 이 세전이라는 거는 안 먹고 안 입고 뭐 아파트 관리비도 안 내고 전부 다 모은 게 3억 6,7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인데요. 수원광교의 상가주택. 이게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릉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 하면 8억 2,500.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입니다. 자,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보시죠. 다음 표에서 2000년에 정릉에 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때는 매입가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어서 알 수 없는데 현재 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2010년에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사셨는데 매입가가 9억 5천이었습니다. 시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수원 광교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6억이었고요. 건축비가 6억에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는 35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성남 분당 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건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매입가 확인 가능한 거가 25억 1천만 원이고요. 첫 번째 정릉은 매입가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25억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010년에 매입한 서울 잠실 시 아파트는 이게 대출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대출이 뭐 1억 2억 정도밖에 없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자기 재산만 가지고 9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하고 확인은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하면 전액 현금으로 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수입이 연간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10년간 일해서 받은 돈이 세전 3억 6천이면 세후는 더 적어질 것이고 생활비에 뭐에 이것저것 다 빼면 남는 거 거의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재산 형성 과정을 거친 것일까? 중간에 로또를 2번 정도 맞은 거 아니면 설명이 어떻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뭐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감에서 국힘의 의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국세청장을 압박했으니 아마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나서기는 할 겁니다. 어쩌면 이재명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는 약간 별개지만요. 얼마 전 배소연이 처음으로 재판장 내에서 김혜경 관련 김혜경에게 좋지 않은 진술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혜경이 법 위반을 인식했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라고 답변을 해버렸어요. 김혜경으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이상에도 이상한, 상당히 이상한 보통 일반 국민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재산 증식 과정을 국세청에서 빨리 조사를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턴 별개예요. 이건 순수하게 제가 궁금한 것들. 근데 듣고 나면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정말 수많은 재판을 수년간 지속해 받아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드러나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전부 알고 계실 거고, 길게는 4년이 넘게 지속되는 재판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재판, 초호화 변호인단의 변호사 수임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하는 것일까? 이재명은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월급은 1,000만 원 전후, 뭐 짬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충 그 정도라고 치고 이재명은 다선이 아니니까요. 또 이재명의 재산 신고 내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약 31억. 근데 이 재산이 전부 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 대부분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간에 성남에서 인천 계양으로 이사를 와서 차익을 얻었다라 할지라도 한 사건의 변호사가 몇 명씩 달라붙어 수년간 재판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아니 이게 감당이 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맨날 그러잖아 언론에서 이재명 변호인단은 초호화라고. 공짜로 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닐 테고 분명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왜냐? 자칫 잘못하다간 빵에서 평생을 썩어야 하니 그거 최대한 형량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능력 있는 변호인단 꾸려서.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될 텐데 도대체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제 머릿속에 답은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래서 빨리 대장동이니 이쪽 관련 재판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 엄청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살 수 있는 걸까? 여러분도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 이 사람은 뭘까 하고.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